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또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본이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아주 왕성하게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개발 다 했습니다. 그걸 또 사거리를 연장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일본의 차기 전력에서 빠져버렸어요. 실컷 개발 다 한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고, 또 파키스탄의 주력전차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국뽕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로 야심차게 개발하던 ASM-3가 자위대의 냉담한 반응으로 사실상 프로젝트 폐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시대에 뒤처진 비효율적인 무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해군의 천적으로 만들겠다며 2008년부터 야심차게 개발해왔던 차세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가 중국 해군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사실상 강제 사망했다고 환구시보가 9월 7일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일본 재팬 인뎁스 보도를 인용해서 일본이 10년 가까이 매달려 개발한 ASM-3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자위대에서 냉담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방공망을 뚫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400km급 개량형 개발이 사실상 취소될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F2 전투기와 F-15 성능 개량 전투기 사업에서 이들 전투기의 미래 통합 전력으로 17식 대함 미사일을 개조한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만 언급하고 있을 뿐 ASM-3 통합 계획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방위성 내에서 이런 유형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함대 방공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SM-3와 같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보급 확산, 고기동성을 확보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보급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유럽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포기하고 점차 스텔스, 인공지능 생존성, 대책이 적용된 아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막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도 변화된 전장 환경에 맞추어 무기체계 도입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 국산 전투기죠. F2. F-16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좀 큽니다. F-2 지원기 날개에 부착된 이 미사일이 ASM-3예요. 공대함 미사일인데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250km 밖의 군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개량형은 400km까지 사거리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 2008년도부터 열심히 만들어서 12년 동안 만들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안 쓰냐?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램젯 엔진 쓰다 보니까 덕티드 팬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덩치가 또 크고 막 구조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RCS 아주 커 보이죠. 레이더 반사 면적 커 보입니다. 즉 적의 방공 레이더에 노출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는 마하 3. 단지 속도만 빠를 뿐이다 이거예요. 무슨 해성이나 하푼처럼 또는 LRA, SM처럼 경로 좀 찍고 회피 기동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속도만 빠르게 쫙 가는 거니까. 그런데 속도 빠르려면 요즘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돼야지 마하 3 이런 거 가지고는 의미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이거보다는 17식 대함 미사일, 그 아무소 그걸 스텔스화하고 또 LRA, SM처럼 AI화, 그 인공지능화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맞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소련, 과거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들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미국은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냥 하품만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쟤들 왜 저러냐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그걸 NSM 이런 아음속 스텔스 미사일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LRA-SM 이런 인공지능 스텔스 미사일로 갔습니다. 속도는 아음속이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이 판단이 맞았구나. 이거 빠르려면 무지막지하게 빠르든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리 중국의 방공 시스템이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일본 쟤들이 하다가 그냥 드롭한 거야. 즉 강제 사망한 거야 라고 국뽕을 세게 지금 빨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본은 그냥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이 지금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죠. 대함 유도탄 2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km 사거리, 그리고 속도는 마하 2.5. 그런데 이게 마하 3에 250km, 그리고 400km까지 지금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포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마하 3도 아니고 마하 2.5, 그리고 250km 사거리, 이걸 지금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이거 현대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우리가 이제 수십 년 전 그런 스타일의 미사일을 이제 개발한다? 이게 과연 맞을지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LRA-SM처럼 스텔스 디자인, 속도는 느리지만 스텔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회피기동, 항제밍 능력,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이런 무기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극초음속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해군 기획관리참모부 그리고 방위사업청 심각하게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매체들이 돌연 파키스탄 육군의 VT-4 전차는 인도의 신형 T-90MS에 대적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VT-4 전차 만능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인데 역시 이번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업서베이션이 최근 파키스탄군의 신형 VT-4 전차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고 이 전차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고 신람 군사망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매체들은 파키스탄 기갑부대는 대부분 중국제 장비로 구성되었는데 그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은 알-칼리드 전차라며 최근 VT-4 전차의 도입으로 파키스탄군 최강의 전차는 VT-4가 되었으며 특히 이 전차는 파키스탄 기갑부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들은 VT-4에는 중국군의 99A 전차에 적용된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99식 전차보다 우수하지는 않지만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라며 이 전차에 장착된 중국제 125mm 주포와 날개 안정식 철갑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인도의 T-90MS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주장을 펴며 이런 수출형 전차는 성능이 우수함에도 가격과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라며 파키스탄은 이 전차를 대량 도입해 기갑부대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이 이런 주장을 쏟아내는 것은 최근 아시아넷 뉴저블 등 인도 매체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제 기갑 장비 구매 계약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제 전차를 구매하려는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T-90MS 464대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에 동일한 전차 300대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꽁 대신 닭으로 중국제 VT-4 전차 292대 조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조기 배치 단계에서부터 각종 문제가 쏟아져 나오자 이 계약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제 오플로드 M 전차를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와 파키스탄 매체들의 공통된 보도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오플로드 M 전차와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 등 기존에 도입하던 중국제 장비들을 대신할 우크라이나제 장비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총리가 골수 친중인 파키스탄에서조차 버림받는 메이드 인 차이나, 역시 그 수준을 알만하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군사 전문지가 파키스탄 전차 전력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중국 매체들이 그 기사를 왜곡해서 과장 왜곡 보도를 하면서 지금 발단이 됐는데, 일단 미국은 파키스탄 전차들을 분석하면서 대부분 이제 중국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65만 4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 중에서 육군은 56만 명이에요. 전차는 한 2,400대 정도 있고, 그런데 이 전차 중에서 320대 정도 있는 T-80UD, 이 러시아제죠.
이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구형 59식, 69식 이런 구형 전차, 그리고 또 이제 중국제 90식 전차를 바탕으로 한 이 알칼리드 전차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T90 대량 생산, 1000대 생산하고 나서 다시 T90 개량형인 T90MS 이걸 또 500대 가까이 494대를 도입하니까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도 팔아달라 하고 러시아에 구매 요청을 했더니 러시아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완전 적국인데 인도에도 팔고 파키스탄에도 팔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키스탄보다는 인도가 더 VIP죠. 그래서 파키스탄 요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안 팔아 니들한테는. 이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중국제 VT4를 샀는데 이 VT4는 중국제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99식 전차의 일부 기능을 집어넣은 뭐 그런 거예요. 중국은 99식 전차가 최신의 전차입니다. 그런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99식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파키스탄이 이제 290여 대를 도입을 계약을 했고 10억 달러 규모, 가격은 좀 싸죠. 뭐 그렇게 도입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70여 대를 도입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로드, T-80 전차를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현대화 개조한 버전이죠. 그거 좋다. 그거 살 수 있냐. 그리고 또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이거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이 VT4 전차하고 중국제 HJ-10 대전차 미사일 홍전이죠. 그거를 세트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지금 도입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중도 파기하고 그냥 우크라이나 가자. 왜? 이 도입해가지고 써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구나.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예. 아무리 임란 칸 총리가 친중 완전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군에서는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까보중도 이런 까보중이 없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무기 체계에서는 중국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완전 육해공이 지금 중국제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해군에 054AP 해가지고 중국제 호위함 4척 지금 도입했죠. 그래서 주력 전투함으로 쓰죠. 그리고 중국제 위안급 잠수함 다운그레이드형 S-20 그거 8척이나 구매해서 또 해군 주력 잠수함으로 쓰죠. 공군은 JF-17 그것도 중국하고 공동개발하고 또 쓰죠. 완전히 그냥 육해공이 다 중국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 중국제 못 쓰겠다. 우크라이나제 써야 되겠다. 원래는 러시아제 쓰고 싶지만 러시아가 안 파니까 이거 계약 파기하고 우크라이나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면 이 정도 친밀한 나라에 역시 중국제는 중국제구나. 까보니까 중국제네. 예. 사실 우리는 알죠. 안 까봐도 중국제네. 그래서 파키스탄에게조차 버림받고 있는 중국제의 현황 알려드리겠고, 제가 아까 뭐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그냥 소개만 했어요. 그래서 이 VT4 전차를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구형 전차들인 1세대 전차를 바꾸는 현대화 그런 전차 전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신랑군 사망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그렇게 해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라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중국이 거짓말한 겁니다. 중국은 정말 돌아서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입거 돌뒤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